IP68 등급의 방수 기능을 지원합니다. 1.8m 높이에서 낙하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테크는 없었다. 말방구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실 프로서 딴뜨공 트립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커뮤니티에 올려놨던 초소형 방수 스마트폰 기억하고 계시죠? 그 제품을 구매해 왔습니다. 나름 럭셔리 버전으로 25만 9천 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일반 스마트폰과는 확실히 활용 범위가 다른 초소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스마트폰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활용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 구매한 콘캐스트 F2 미니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일까요? 구매한 걸 후회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초소형 스마트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면 오늘 리뷰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허접한 게 단돈 5만원. 너도 안 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8,000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초소형 스마트폰 콘캐스트 F2 미니가 그것입니다. 이번 스마트폰은 일반 모델과 럭셔리 모델 두 가지로 출시가 됐는데요. 일반 모델은 18만원, 그리고 럭셔리 모델은 25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두 제품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프로세서나 램, 스토리지가 아닌 지문인식 기능이 있냐 없냐, 후레쉬를 탑재하고 있냐 없냐, 아니면 액세서리 킷이 추가됐냐 아니냐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퍼포먼스와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자, 그럼 일단 패키지 디자인과 구성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패킹 디자인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스마트폰 사이즈만큼 박스 자체도 컴팩트할 뿐 아니라 박스 상단에 콘캐스트라고 인쇄가 된 게 전부인데요. 박스를 개봉하면 제품의 본체 럭셔리 버전에만 들어있는 전용 충전도, 핸드 스크립과 스마트폰 클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 충전 어댑터 및 타입C 케이블, 사용 설명서, 마이크로 유심 클립 및 일자 드라이버로 구성이 됐는데요. 일자 드라이버 용도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 스마트폰은 초소형 스마트폰으로 한 손에 그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사이즈 덕분에 자전거 거치대에 고정해서 내비게이션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실 사이즈는 118mm, 59.5mm, 두께는 조금 두꺼운 22.5mm로 제작이 됐습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두껍게 제작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립감이 좋았는데요. 하지만 중량은 198g으로 일반 스마트폰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무거운 편에 속했습니다. 작지만 무거운 폰, 그런데 한 손에 쏙 들어와서 그런지 무게가 나가는 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클립을 사용할 경우 배낭 혹은 옷에 고정할 수도 있었는데요. 포트 구성을 보면 작지만 다양한 기능 버튼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충전을 위한 전용 충전 단자, 거기에 타입C 포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측면에는 FM 버튼, 전원 버튼, 그리고 볼륨 업 앤 다운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리모컨 기능을 위한 IR 센서, 플래시 라이트, 3.5mm 이어폰 단자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모든 입출력 단자는 방진 방수 기능을 위해 강력한 고무 커버로 덮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측에는 추가 FM 버튼, 무전 기능을 위한 PTT 버튼 및 지문 인식 센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외 정면에는 메뉴 버튼 및 뒤로 가기 버튼, 전화 수신, 홈 버튼 및 전화 끊는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FM 버튼은 사용자가 필요할 경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럼 이 작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이번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는 3.0인치 사이즈 480x854 해상도를 지원하는 IPS 패널이 탑재가 됐습니다. 스마트폰 사이즈 대비 베젤이 상당히 두껍게 제작이 됐는데요. 특히 하단의 경우는 전체 스마트폰 사이즈 대비 3분의 1이나 차지합니다. 오히려 이 정도 사이즈면 베젤을 줄이고 화면 사이즈를 키울만 했을 텐데요. 한 가지 여기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두꺼운 베젤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하단에는 2W 스피커가 탑재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반 스마트폰 대비 오히려 사운드는 더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을 때 더 큰 소리로 통화할 수 있었는데요. 산행을 할 경우 배낭에 연결해 스피커폰만으로도 충분히 통화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스마트폰은 일반적인 사용보다는 액티비티, 레저에 적합하도록 제작이 된 것 같다고 할까요? 자, 그럼 이번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적인 스펙은 어떨까요?
프로세서는 당연 미디어텍 MT6739V 1.5GHz를 지원하는 쿼드코어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램은 LPDDR3 3GB, 스토리지는 32GB가 탑재가 됐는데요. 배터리는 사이즈 대비 3700mAh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함께 제공된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해 후면 커버를 열어 배터리를 분리해줘야 유심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을 지원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 내장 메모리 역시 추가할 수 있었는데요. 배터리는 완충까지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사용 시간은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초미니 스마트폰 아톰보다는 사용 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무겁게 제작이 된 만큼 아톰 대비 발열도 더 잘 잡아줬는데요. 충전은 C타입 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하지만 럭셔리 버전은 이처럼 전용 독에 꽂아 바로 충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워키토키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이것도 유니크하고 나름 괜찮았습니다. 와이파이는 5GHz까지 사용 가능한 듀얼 밴드, 그리고 블루투스는 4.0을 지원합니다. 기본 LTE 통신망을 지원하고 있어 국내 유심을 사용해 자급제로 개통할 수도 있었는데요. 카메라는 후면 1300만 화소 그리고 전면 5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카메라 성능은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비교할 수준은 당연 안 되지만 급한 대로 기본적인 사진은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스마트폰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스마트폰은 1.5m 깊이의 수중에서 30분간 보호할 수 있는 IP68 등급의 방수 기능을 지원합니다. 거기에 1.8m 높이에서 낙하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실제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보면 충격 방지를 위해 사면 테두리 모두 고무 실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측면의 PTT 버튼은 젤로 워키토키 어플을 활용할 경우 실제 워키토키처럼 통신도 가능했습니다. 전체적인 특징을 카메라로 비유한다면 전문가용 DSLR이 아닌 액션캠 같은 스마트폰에 더 가까운 제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스마트폰의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긱벤치 5로 프로세서의 성능을 확인해 본 결과 싱글코어는 102점, 멀티코어는 325점, 그리고 그래픽 퍼포먼스는 112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테스트해본 스마트폰 중 가장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거의 사용이 불가능에 가까운 점수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스마트폰의 경우 3인치의 작은 화면과 480 곱하기 854의 낮은 해상도 덕분에 전체적인 벤치마크 점수 대비 웹서핑 및 동영상 시청과 같은 일반적인 사용은 가능했는데요. 거기에 배틀그라운드 역시 로딩이 길긴 했지만 플레이는 가능했습니다. 물론 화면 사이즈가 작아 원활한 플레이는 어려웠는데요. 한마디로 이번 스마트폰은 낮은 퍼포먼스를 지원하지만 해상도가 이번 스마트폰을 살렸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커뮤니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하루 정도는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통화 품질 역시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카메라 성능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터치 조작감은 화면이 작아 그런지 좋지 않았는데요. 자전계 속도계 정도는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발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유니어츠 아톰과 달리 이번 스마트폰은 발열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GPS 성능은 문제가 없고 일반 내비게이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그리고 ANT 플러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리뷰한 콘캐스트 F2 미니 스마트폰은 약 25만원대 럭셔리 모델 기준 저렴한 스마트폰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라이딩이라던가 산행과 같이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어플을 설치하고 게임을 즐기는 용도라면 이번 폰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직구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AS가 안 된다는 점 역시 구매 전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스마트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실 프로서 딴뜨공 드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 윈도우 표류 일주일째.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노. 잡혔다. 어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평일에도 말 야, 이 미친.